이어서 모실 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준호 박사님입니다. 임준호 박사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언어 사업인 엑소브레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며 우리말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말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말 언어 처리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준호 박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준호입니다. 오늘 우리말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말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언어 모델 기술이라는 걸로 특징이 되는데 그게 유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고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말에 적용된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크게 오버뷰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해외 연구를 참고해서 앞으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말 인공지능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최근의 기술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는 지금 내가 어떠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학습 말뭉치가 있고 별도의 모델이 있어서 이거를 별도의 모델을 학습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버트나 GPT와 같은 이후에 큰 사전학습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대용량의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응용별 학습 말뭉치를 이제 최적화 파인 튜닝을 하거나 소수 예제를 가지고 퓨샷 학습,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왼쪽에 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해당 태스크에 적용이 될 수 있다. 혹은 내가 학습한 데이터와 약간 다른 데이터에 가서도 좀 더 견고하게 성능을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때는 지금 중요한 게 뒤에 있는 응용 태스크 최적화보다 왼쪽에 있는 사전 학습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저 사전 학습 모델에 따라서 이제 뒤에 응용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사전학습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학습 모델은 지금 GPT나 뭐 이런 거 한 가지는 아니고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장 기반이 되는 모델은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 번역을 위해서 제한된 모델이고요.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I go to school 이라고 번역을 해주는 단순한 문장인데 모델의 구성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이 문장을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부분, 오른쪽은 I go to school이라는 영어 문장을 생성해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각각 용어로는 왼쪽은 인코더, 오른쪽은 디코더라고 부르게 되고요. 실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부분, 한국어를 이해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전학습을 적용한 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버트 계열, 버트, 엑셀렛, 알버트, 일렉트라 등 버트 계열의 언어 모델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사전학습한 거, 영어 문장을 생성해주는 부분만 사전학습한 게 GPT 계열의 언어 모델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을 다 같이 써서 사용하는 사전 학습을 한 게 언어 이해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T5나 바트 혹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모델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모델의 유형에 대해서 각각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언어 이해 모델 같은 경우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단어에 대해서 양쪽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있는 정보를 다 사용을 하고 자기 자신 정보를 이제 학습하는 모델이 이쪽 버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학습하기 때문에 뭔가 이해하는 유형의 태스크에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 적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 유형의 다양한 태스크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계 독해나 문서 분류, 언어 분석, 검색 결과를 순위화하는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 언어 모델들 중에서 어떤 기업의 서비스에 들어간 활용사에 혹은 논문으로 나오는 후속 연구가 가장 많은 모델은 이쪽 인코더 계열의 모델 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언어 생성 유형의 태스크에는 활용이 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 응용에 적용할 때는 별도의 태스크 특화 레이어라는 걸 추가를 하게 돼서 퓨샷 학습이나 멀티태스크 학습에 적용할 때는 단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GPT-3 이후에는 이 버트를 가지고도 퓨샷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버트 모델이 우리말에 한국어에 대해서 적용된 버트 모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뭐 버트 모델이 하나 있으면 언어 분석 태스크, 정보 검색 태스크, 기계 독해 태스크 두 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서로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는지 추론하는 태스크, 문장이나 문서를 분류하는 거 혹은 정보 추출 등 다양한 태스크의 기반 모델로 활용이 되고요. 이 모델에 이제 각 태스크별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좀 정확도가 높은 그 응용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적용된 버트 모델을 잘 활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법률 분야에 대해서 실제 법령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용자가 어떤 법률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아서 사용자한테 제시해주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법 조항에 대해서 단답형, 서술형 질문에 정답을 제공해서 실제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 기술은 지금 저희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개발한 기술로 국회도서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유형으로 언어 생성 모델이 있습니다. 이 생성 모델은 두 가지 특징이 앞에 버트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버트는 양쪽을 이입하는데 생성 모델은 이전 거, 바로 이전 것만 볼 수 있고요. 찾고자 하는 결과가 다음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 단어가 아닌 다음 단어를 가지고 찾는 모델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GPT 계열의 모델은 크기를 키우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키웠을 때 다양한 언어 표현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수천억 규모로 크기를 키우면 뭔가 실제 프롬프트로 주어진 거를 따라서 빠르게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하지만 다음 단어 예측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할 수 없는 일의 경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언어 이해 유형의 태스크를 고려를 해본다면 GPT 모델의 크기 대비 버트 모델과는 크기 대비 성능의 비효율성이 있고요. 최근에는 MS가 이 오픈 AI의 GPT-3를 가져다가 태스크의 최적화, 파인 튜닝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한국어와 관련된 GPT 계열의 모델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가 가장 좀 앞선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부분의 발표에서 아마 좀 많은 내용을 들으셨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은 언어 이해 생성 모델 쪽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버트 혹은 GPT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입력의 특정 구간을 마스킹을 하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생성해주는 모델이 되겠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언어 이해 유형이나 언어 생성 유형의 태스크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고요. 이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텍스트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버트와 달리 자연스러운 멀티태스크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실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연구하는 구조가 이쪽 언어 이해 생성 모델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어와 관련해서 언어 이해 생성 모델은 전체 엑소브레인의 애트리에서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적합한 언어에 대한 토크나이제이션, 언어 이해 태스크와 언어 생성 태스크를 동시에 사전 학습하는 기술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 자체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 독해 태스크인데 어떤 요약형 답변 혹은 객관식형 답변 아니면 yes, no 답변 이런 것들을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모델로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언어 분석입니다.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 구문 분석 이와 같은 것들을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바로 텍스트가 나오는 형태대로 이렇게 각각 형태소, 개체명, 구문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섞어서도 다 멀티태스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돼서 기존의 버트 모델 대비 이 언어 모델의 활용성을 크게 폭넓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해외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방향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우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색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 어프로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 외에 시각이나 음성까지 같이 결합하는 멀티모달 연구 방향. 세 번째는 이제 특정 태스크,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특정 태스크에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연구 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 모델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전 학습이라는 것을 거치고 나면 뒤에는 웨이트의 업데이트가 없다면 얘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다라고 알고 있지만 내년도에 대통령이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에도 계속 옛날 정보만 알고 있는 언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닫힌 모델로 사전 학습 이후에 실세계의 지식 변화를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지식 오류, 실제 팩트가 틀린 경우들이 실제 출력 결과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최근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이 검색 결과를 언어 모델의 입력에 어그먼트 해가지고 출력 결과를 제어하는 형태의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각각 구글에서 수행했던 리얼램, 버트 계열에 적용한 모델, 이건 T5 계열에 적용한 라그라고 부르는 모델과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 엔비디아는 이제 어떤 여자가 어디를 여행하고 있다. 그 다음 키워드가 이제 관광이냐 혹은 드라이브냐에 따라서 외부 지식을 반영해가지고 이 출력되는 문장을 서로 다르게 제어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언어 모델은 실제로 보면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하려고 모아놓은 학습 데이터의 확률을 최대화해 놓은 모델이 거의 실제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현재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외부의 지식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점은 이제 언어가 이 자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음성이나 이미지랑 묶어서 멀티모달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코더를 가지고 언어랑 시각을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 지금 아래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반고하고 스테어리 나이트 하면 좀 세분화된 그림들, 그리고 어디 골든 브릿지하고 앞에 뭐 이런 것들 키워드를 넣게 되면 조금 더 세분화된 그림을 찾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두 그림을 넣고 베이지라고 부르는 단어를 더하면 베이지색 구두가 나오거나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빼면은 실제 차가 없는 길거리 그림이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검색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형태로 멀티모달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디코더, GPT와 같은 모델에다가 이런 멀티모달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멀티모달을 학습하는 그림이고요. 학습하게 되면 실제 어떤 뭐 옷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라 하면 보이시는 것과 같은 그림을 직접 생성할 수 있는 형태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아직 영어 혹은 중국어에 대한 연구까지만 있습니다. 네,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라미터 효율적인 특정 태스크 최적화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PT-3가 이제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 그리고 파라비 나오면서 이제 MS에서 이 부분을 GPT-3를 파인 튜닝 하려면 1.2 테라바이트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어 이해 생성 모델에 적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을 내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크기가 대형화될수록 파라미터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결론 대신에 우리말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코멘트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시작점은 앞으로 저희가 발전하려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시작점이고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무언가를 정말 이해한다, 추론한다라기보다는 확률을 최대화한다가 좀 더 본질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습 데이터를 확률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SKT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시트나 이런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실제 영어는 GPT-3를 할 때 굉장히 24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가
평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안에 지식 추론도 있고 상식 추론도 있고 수리 추론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었지만 한국어는 그와 같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밀접한 상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은 거대 언어 모델이 아직 일반에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없지만 이제 많은 기업이나 대학, 일반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도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말 언어 처리 기술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각이나 음성 등 다양한 매체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 같은 외부 지식을 인공지능에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해 주신 임준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